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바로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I 관련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AI로 묶어볼 수 있는 섹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의료 AI도 있고 뭐 자율주행, 로봇 등등 정말 많은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의료 AI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일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루닛이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오늘 루닛 또 뭐 추가로 오르긴 했었지만 오늘은 JRK, 딥노이드, 뷰노, 쿠렉소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순환매가 도는 것 같기도 한데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잖아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미국 FDA 승인 이런 이슈도 있어서 지금 이게 뭐 개별적인 호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수급이 이 안에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루닛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좀 살피기에는 타이밍 쪽으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쵸, 어제 너무 급등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시초에 갭상승 띄고 나서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조금 이제 조정이 시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야기는 하지만 매매 전략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될 건 왜 루닛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느냐 크게 두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이 볼파라 헬스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루닛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더니 바로 이제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루닛이 기록하고 있는 시총이요. 현재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총 대비 3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그렇게까지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강력한 명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올해 초에는 로슈 진단가의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슈 진단가의 협업은 루닛을 포함한 총 8개의 기업이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나온 이슈,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1대1로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당연히 8개 기업이 참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이 루닛에 가져올 수 있는 점유율 혹은 이제 어떤 영업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게도 어제 루닛이 상승을 하고 나서 뷰노 또한 시간외에서 또 단독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뉴스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의 지금 선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올해 하반기, 즉 4분기에는 대다수의 의료 AI 관련 기업들의 흑자 전환이라든지 실적의 개선세를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호재도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좀 확산되고 있고 이제 숫자까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선순환매가 돌고 있고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쪽은 어떨까요? 일단 간밤에도 테슬라의 주가가 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이러한 이슈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인포뱅크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데 퓨런티어 어제 강했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윗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발 모멘텀을 계속 본다면 이 안에서 테슬라랑 뭔가 밀접한 관련 있는 종목을 딱 압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테슬라발 실질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질 수혜주를 찾는다고 해도 사실 주가랑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기조가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지금은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약간 도는 속도가 좀 굉장히 거칠게 돌고 있거든요. 앞서 루닛 설명해 주셨지만 요즘에 순환매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가면 이제 확실히 조금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까지, 어제까지는 재건 주식들이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 재건 주식들이 사실 별다른 뉴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좀 밀려버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율주행 질문해 주셨던 자율주행은 오늘이 첫날일 수 있거든요. 첫날일 수 있고
테슬라가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수혜주고 이 수혜주의 경향이 한 서너 달 정도 간다라고 봤을 때 자율주행은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지금은 너무 늦어서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나 주가가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섹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스페이스 X하고 자율주행 이런 좀 약간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주행도 우리 테슬라 하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 외에도 카메라 쪽인 MC넥스라던가 그런 쪽도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수급 빈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주가가 여기서 바로 튀어갈 수도 있고요. 미국에서 어떤 한마디 나온다라고 하면 더 세게 갈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조금 눌림목에서 공략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목을 딱 찍기보다는 이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그동안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충분히 기회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섹터 움직임 나타나는 만큼 눌림목을 공략해서 이 섹터를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로봇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로보티즈가 MIT와 손을 잡고 피지컬 AI 개발을 추진한다. 결국 이것도 로봇팔, 신체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그런 뉴스 속에 장중에 26% 급등했지만 지금은 사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로봇주도 전반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런 걸 좀 생각한다면 휴머노이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많아진다라고 하던데 김태성 본부장님, 그러면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로 우리가 좀 압축을 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로봇주들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을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제 이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한 기업들, 엔젤 로보틱스 이들이 정말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 알맞은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가? 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실적이 미스 나는 거 투자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실적이 여전히 지금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밸류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면 방금 언급드렸던 기업들이 주를 이루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상위단에 올라오지만 지금부터는 저는 로봇주들을 보실 때 중소형 단에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지만 승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길게 본다면 로봇주도 투자가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그들만의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러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속도전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 중소형 사이즈의 어떤 기업들 중에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에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로봇주 이야기 들었을 때 가장 좀 자주 언급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클로봇인 것 같아요. 맞아요. 클로봇이 로봇계.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전략을 잡기가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을 손절 라인을 잡고 5%, 10% 혹은 20%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할 경우에 저는 굉장히 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를 저희가 좀 일단은 여러 종목 가운데 압축을 해봤습니다. 부품이나 산업용 로봇 관련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고 로보티즈, 로보로보 같은 쪽도 좋고요. 클로봇 같은 쪽도 손절 라인 보면서 잘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테마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에너지 장관으로 석유 재벌로 불렸던 사람을 좀 이제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관련해서 그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고 유가도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주, 정유주, 뭐 셰일가스 이런 쪽들이 시세가 강하게 났습니다. 이 안에서도 S-오일 같은 종목들, 뭐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들 시세가 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오일 가장 좀 간단하잖아요. 이런 종목으로 좀 딱 집어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셰일가스랑 좀 밀접한 종목들을 봐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황유한 팀장님께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트럼프 하면 뭐 텍사스 지방, 기름 뭐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적인 공약주가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과거 1기 때 보면 이번 2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기 때는 사실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초반엔 좋았다가 네.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흐름이 사실 별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이제 신재생이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뭐 아무리 공약이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그 흐름을 사실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기름주 상승은 말 그대로 지금 바이오가 떨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백신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분이 보건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사실 바이오에 좀 악재가 나온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석유주, 전통 에너지 쪽에 호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슈들은 뭐 약간의 글로벌 스마트 자금들이 단기 플레이하는 관점으로 저는 움직인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고, 굳이 그 중에서 에너지 관련 주식에 찾는다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전반적으로 전통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이슈가 살아 있거든요. 기름이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모멘텀들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추까지 또 결과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감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굳이 지금 에너지 관련 주식들 중에서 고르신다면 가스공사가 제일 좋아 네. 보이지 않을까. 지금 에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 자체는 좀 모멘텀 플레이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종목을 딱 골라본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원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도 전통적 에너지가 될 텐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많이 시세를 줍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너무나 확실한 대장주가 있죠. 오늘 BHI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는데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배열 회수 보일러를 공급한다. 뭐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와, 시세가 정말 좋습니다. 52주 신고가 딱 찍었는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모든 섹터에 있는 종목을 보기보다는 뭐 대장주 하나 딱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목을 지금 잡아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BHI도 제가 되게 많이 네. 말씀드렸던 네.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요지는 한참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되었을 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4천억이 안 되었지만 지금 수주 잔고가 1조가 넘어간다. 이것들만 잘 해결이 되면 BHI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만 원까지도 넘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거의 다 드렸는데 왔네요. 네. 이미 거의 다 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우디에 대한 이야기, 중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슈가 하나 더 붙었어요. 바로 SOFC. 산화 전지 이제 연료라고 하는 이제 어제부터 테마가 봤었죠. 네.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한선 엔지니어링, 네. 혹은 이제 BHI 그리고 미쿠아 같은 기업들이 엮여 있는데 BHI는 좋은 뉴스에 또 좋은 뉴스가 지금 붙어준 상황이라서 지금 시세가 먼저 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일단 쫓아가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원전주 우리가 말할 걸 알았는지 지금 네. 위치들이 지금 잘 또 슈팅이 나오기 직전까지 좀 잘 찾아가고 있는 네. 기업 중에 가장 또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닌가 생각이 역시 들어요. 대장주. 결국엔 체코에 대한 어떤 이 대형 원전 여기에 SMR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느끼실 겁니다. 미국도 지금 에너지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여요. 네, 결국 이제 포인트는 에너지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AI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BHI를 좀 추적을 하셨는데 놓치셨다 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를 편안하게 베팅을 하시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SOFC가 또 시장의 화두가 되면 네. 미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아마 미코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소차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미코 계열사 중에 미코파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SOFC 관련한 부품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수급을 통해서 거래량이 좀 붙게 되면 저는 미코라는 기업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BHI는 조금은 기다려서 우리가 네. 대응을 해보고 이 안에서 후속주로 본다면 너무나 확실한 대표주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편안하게 매매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SOFC 테마가 주목을 받는다면 그 안에서도 미코를 또 골라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에너지 전반적으로 다뤄봤고요. 저희가 뭐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또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번엔 또 시즌2인가요? 유효기간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마리화나 쪽 먼저 볼게요. 너무 빠르게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올라와서요. 우리바이오는 아직도 상한가 안 풀리고 있고 에머리지가 아까 오프닝 때 15% 정도였는데 지금 21%대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입니다. 황유현 팀장님, 원래 마리화나 쪽은 해리스 트레이드로 부각을 받았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이야기가 싹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쪽에서도 우리도 친마리화나 내각을 한번 뭐 꾸려보겠다. 그러면 또 달라지잖아요, 얘기가. 이쪽 섹터도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갑자기 사실. 또 올라가네요. 시가총액도 사실 1,000억대 네. 이하고 마리화나 관련된 주식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약간 고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 쳐다도 안 볼. 솔직히 뭐 KTNG도 사실 안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화나 관련 섹터는 말 그대로 정말 트럼프 테마주 중에 가장 최고 난이도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총 작은 종목들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장의 심리, 투자자분들께서 주포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시장의 심리가 모여서 주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에 많이 치기도 했었고 지금 오늘의 시장 전반적인 컨셉이 빈집이거든요. 어떤 테마든지 간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좋은 뉴스만 나오면 쉽게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이 밑에서 내려오는 과정들인데 이제 이 밸런스가 맞으면 오늘 사실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나 바이오 섹터 중에서 몇몇 좋은 종목들이 사실 좀 오늘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하락이 좀 심해요. 근데 네. 반대로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올랐던 테마주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테마주의 느낌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뭐 충분히 따라잡아서 매매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진입하실 때는 분명히 엑시트에 대한 생각, 손절에 대한 생각들은 분명히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을 네. 적절하게 짜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조선 이야기 해볼게요. 오후 들어서 시세가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여전히 강하고요. HD 현대미포도 오늘 정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발 모멘텀은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인지 김태성 본부장님, 네. MRO 사업 부각되는 쪽 있죠, 대표적으로. 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쪽도 강하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가는 걸까요, 조선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현재 당선인입니다. 예. 아직 대통령이 안 됐다는 네.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벌써부터. 네, 벌써부터 지금 움직이는 게 참 그의 입이 무섭다라고 느낄 만한 지금 흐름인데 저는 이제 시작도 안 한 트럼프 이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계속 강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그들의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테슬라만의 이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방면으로 잘하는 것 같아도 조선 쪽에는 굉장히 또 취약한 부분이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을 지금 청하는 상황이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혹은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실제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정말 그들이 실제로 수익을 얻게 된다면 과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남을까? 이거를 누구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지금 어렵죠. 예. 하지만 조선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수주 잔고가 있고 실제로 MRO라고 하는 이 입찰을 하나오션이 먼저 치고 갔고요. 일단 HD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입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내년 초에 MRO 입찰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둘 다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셔야 된다. 대신에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 왜 빠지나요?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때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처럼 시세가 날 때 결국 살 걸.
그때 했었어야 됐을 걸. 그냥 그러니까 빠질 때 뻘무새가 되면 안 기회라고 되고 생각했네요. 네. 조선주들은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예.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조정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 보자. 빠질 때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주항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출렁거렸는데 결국 또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로켓 발사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9일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확실히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직접 참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황교안 팀장님, 그러면 우주항공도 충분히 지금 사서 로켓 발사 이후에 뭔가 또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저는 뭐 우리나라 지금 우주항공 섹터들은 진짜 오랫동안 쉬기도 했었고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다른 섹터들,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갈 때도 사실 크게 시세를 주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트럼프 2기 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또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도 내일 아침 7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 발사하고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뭐 공중에서 폭발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시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좋은 뉴스가 좀 나왔었죠. 이게 단순하게 확실히 머스크라는 사람이 우리랑 생각이 다른 게 우리는 단순하게 저 미사일을 또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하면 우주로만 간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발사해서 런던까지 1시간 만에 가겠다. 그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는 패러다임조차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항공 주식들도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주 항공 주식들이 전반적인 이제 성장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좋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 항공이랑 방산을 같이 이제 묶어서 봤는데 조금은 이제 우주 항공 쪽에 좀 더 집중해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들, 여러 가지 큰 테마들이 동시에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쪽이 내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수급 빈집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산하고 우주항공에서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우주항공 쪽으로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에서 방산 분리해서 우주항공 쪽 한번 집중해서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김태선 본부장님의 원픽이 마침 또 통신 장비 쪽입니다. 여기도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위성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모멘텀 안고 있어서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좀 말씀드리는 네. 섹터이기도 한데 RFHIC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5G 관련 맞아요. 5G. 기업. 그러니까 지락 알림을 통해서 이제 트랜지스터 쪽에 이제 부품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AI가 되었든 로보택시가 되었든 뭐 우주항공이 되었든 지금 공통적으로 또 커져 나가야 되는 것은 통신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요.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5G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는 하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할 때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가 좀 터졌고 그리고 나서 투자가 참 정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KMW, 오이솔루션, 지금 방금 말씀드린 RFHIC 대다수의 기업들이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어요. 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에 또 한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주파수 경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에 좀 허들을 높여서 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기준으로 보면 RFHI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한번 종가에 오늘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오늘 RFHIC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이라기보다는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원까지 한번 네.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은 RFHIC,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중 간의 관계에 좀 눈이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교류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하는 섹터라고 하면 K-뷰티, 엔터, 여행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엔터가 좀 궁금합니다.
황유현 팀장님, 엔터주가 최근에 정말 좋은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내년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미 실적으로도 개선이 많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YG 엔터테인먼트, 뭐 대표주들 돌아가면서 시세를 잘 내고 있더라고요. 우상향에 대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 저희 이 부분 먼저 김태선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엔터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JYP 엔터의 실적이 어떤 기점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좋다 했지만 1분기,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저조하게 나왔지만 3분기에는 기저효과를 통해서 음원이라든지 굿즈 상품 모두 지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내년에 총 20군데 콘서트를 여는데 한 번의 어떤 규모 자체가 지금 토트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구장의 규모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지금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 규모의 공연을 20개를 한다? 그러면 JYP 엔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굉장히 크겠죠. 그럼 스트레이키즈만 있느냐? 아니죠. 트와이스도 있기 때문에 JYP 엔터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각각의 지금 엔터사들마다 스토리들이 지금 다양하죠. YG 같은 경우에는 로제 아파트가 굉장히 큰 흥행을 했고, SM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파의 어떤 그룹 파워가 여전히 좋고, 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반영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천천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천천히 더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유현 팀장님께는 화장품이 좀 궁금해서요. K-뷰티라고 좀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류 확대 기대감 속에 K-뷰티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데 이 안에도 카테고리를 나눠본다면 화장품, 뭐 미용기기, 보톡스 다양하게 있거든요. 가장 수혜를 누릴 섹터가 어딜까요? 일단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었죠.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이 특히나 실리콘투나 뭐 VT 같은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에서 계좌들을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어쨌든 간 좀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내년 실적 기대를 해보면 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조금 흐름이 깨진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장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우려도 사실 조금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더 가지고 가면서 판단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사실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면 꽤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려고 생각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는 깨졌어도 좀 보유하실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조금 의미 있게 밀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파마 리서치입니다. 피부 미용에서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모든 주식들 다 통틀어서 하나만 본다라면 저 개인적으로 파마 리서치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딱 하나. 리쥬란이라는 이제 브랜드 밑에 뭐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용 기기들을 파는 회사인데요. 뭐 맞아 보신 분들 이미 있을 거고 이제 제 주변 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맞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피부과 관련된 테스트를 한 것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개인적인 평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오늘 일단은 주가는 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직 K-뷰티라는 게 이런 문화의 수출이라는 게 사실 반짝 뭐 반년 정도 수출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K-컬처를 적용을 하면서 이제 화장법까지 피부 미용까지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은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적이라던가 수출 성장성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면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은 뭐 지금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다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또 이쪽에 대한 관심 얘기 주셨습니다. 미용기기, 보톡스 그 안에서 종목 딱 하나 꼽자면 원픽으로는 파마 리서치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CJ제일제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오 사업부의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CJ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바이오 사업도 중국과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매각하고 나면 식품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인지 오늘 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주가 자체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김태성 본부장님, 바이오 사업 매각, 해당 구조조정이 좀 의미하는 바가 확실히 뭐 식품에 집중한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하던 걸 잘 해야죠. 근데 이제 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바이오 사업부에서 그동안에 쏟아부었던 어떤 자금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약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매각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 뭐 R&D에 조금 더 이제 더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은 이 매각을 통해서 생긴 현금을 가지고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까 이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에 또 힘을 좀 쏟아 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CJ제일제당에 굉장히 또 강한 수급을 또 붙여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밸류업을 통해서 혹은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는지 안 주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궁극적으로 일단 이 사업부를 좀 접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한 표를 좀 줄 수 있지만 본업에서의 뚜렷한 어떤 실적의 성장성이 조금은 더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업을 정말 잘해서 성과를 내는지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된다 얘기 주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본업을 정말 잘해서 특히 K푸드의 공략에 초점을 잘 맞춰서 성과를 낸다면 또 음식료도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기대도 생길 것 같은데 황유한 팀장님, 음식료 섹터 센티에도 이게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지 오늘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음식료품, 식품주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식품주는 뭐 기간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기 추세를 향방을 지금 가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만약에 매수를 저는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사실 상반기에 많이 올라 있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실적까지들 많이 확인을 하고 내년까지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화장품 주주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뭐 이제 불닭볶음면의 수출 지표 매주마다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중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승이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된 다음에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시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조금 밀려버리면 최근에 화장품 주가가 좀 밀렸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조금 물량이 갑자기 다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딱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CJ제일제당 이슈를 통해서 음식료 섹터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